위선피와 오소감심, 옳은 일을 하다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라는 의미로, 이는 조선 초기의 충신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며 했던 말인데요. 왕에서 밀려난 그 어린 선왕 이홍이와하고 그를 맞이하게 된 그 촌장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거사가 발각되며 금성대군은 처형을 당했고, 이후 단종은 영월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한 뒤 시신은 영월의 동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세조의 엄명, 시신은 강물에 내버려라,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 이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조의 어명에 그 누구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엄흥도만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장례용품을 마련하여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영화에 나왔던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가 사는 남자 이후에 주인공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숨겨진 뒷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죠. 먼저 유해진 배우가 연기했던 엄흥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 일단 영화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으로 끝이 났지만 사실 이 뒤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내려오는 한 전설에 의하면 엄흥도가 시신을 거두던 날 매서운 눈보라가 쳤고 단종을 묻을 만한 맨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때 산속에 앉아있던 노루 한 마리가 엄흥도를 보고 놀라서 달아납니다. 물론 노루가 단종도 인정한 엄흥도의 수려한 얼굴을 보고 놀라 달아난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하튼 그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만 하필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고, 엄흥도는 그 자리가 명당이라고 판단, 그곳에 단종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들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는 이후 가족들과 같이 조용히 은신하여 생을 마감했죠. 이홍익의 가장 큰 충신은 그 유배 기간의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엄흥도라는 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단종의 시신과 엄흥도의 식솔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관에서는 그들 일가의 행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엄흥도가 어디로 잠적했는지 모두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고하지 않았고, 결국 관에서는 엄흥도 일가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 마을 사람들 의리 지렸다. 그렇게 엄흥도의 후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먼 곳으로 도망갔고, 이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갔죠. 그러던 도중 200여 년이 지난 1668년 엄흥도는 복호되었고, 이때 송시열의 건의로 엄흥도의 후손들까지 벼슬에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또 영조 34년인 1758년에는 영조가 친히 제문을 내리며 사육신과 함께 재양을 하도록 명령했고, 심지어 고종 때는 충의공 시호를 하사받으며 이후 정승급의 관직까지 추증받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 죽은 이의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시대에 어명 때문에 감히 장사조차 지낼 생각을 못했던 단종을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다는 점이 이렇게 엄흥도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홍이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또 놀라운 건 훗날 단종이 정식으로 복권된 숙종 시절 그 노루 자리에 묻혀있던 단종의 왕릉을 이장하기 위해 거의 파묘상덕이어급 최고의 직관을 보냈는데, 그 직관은 그 자리에 대해 이곳은 이미 천하의 명당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장릉의 옆에는 엄흥도를 기리는 정력악이 함께 세워져 있는데요. 보통 충신을 기리는 정력악이 왕릉 안에 세워진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하니 이 장소만 봐도 두 사람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번 작품의 빌런이자 배우 유지태가 연기하는 한명회입니다. 수양대군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권세가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번 왕사남의 한명회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인물로 나오는데요. 보통 한명회라고 한다면 칠삭동이로 태어나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뛰어난 지략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죠. 특히 간신의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느낌의 배우들이 캐스팅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관상의 김의성 배우처럼 말이죠. 관상가 김내경이 한명회
하지만 조선 왕조 실록이나 야사인 신도비명에 묘사된 한명에는 얼굴이 잘나고 키가 커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대하였고 규모와 기계가 우뚝 서 무리에서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당대 기록들을 찾아봤는데 우리가 아는 한명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존재감이 정말 그 무게감과 주시의 에너지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정말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렇게 개유정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된 한명에는 빠른 속도로 승진하여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심지어 단종 복위 운동을 시도한 자들의 움직임을 간파해 세조의 목숨을 구하는 등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고 이후 세조의 측근으로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며 조정의 실권을 장악해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세조 사후에도 혼맥을 통해 그 권세를 계속 누리는데요. 먼저 셋째 딸이 예종의 정비 장순황후, 또 넷째 딸이 성종의 정비 공해황후가 되며 결국 한명에는 조선시대에서 유일무이하게 두 왕의 장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세조 즉위 이후 성종 때까지 4대에 걸쳐 고위직을 역임하며 권세를 누리던 그는 천수를 누리고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우, 이 새끼 올해도 살았네. 빌런 역할을 또 제대로 소화를 해줘야 이 작품 자체가 살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명회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물론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그의 사후는 굉장히 비참했는데요. 그가 죽은 지 17년 후 일어난 갑자사화 때 한명에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를 폐위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시신의 목이 베어져 해골이 부서진 채 길바닥에 내걸리는 부간 참시를 당합니다. 물론 중종 때 신원이 복권되긴 하지만 이 당시 한명회의 장남인 한보도 화를 당하였고 이후 그의 집까지 철거되었죠. 그럼 다음 소개드릴 인물은 전미도가 연기하는 매화입니다. 단종을 지켜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정말 무기력하고 힘든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이 매화는 단종을 따르는 궁녀로 등장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실존 인물은 아닌데요. 다만 단종 유배 당시 궁녀가 동행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차용하여 캐릭터를 창작한 것이죠. 또 실제로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낙화암은 1457년 단종이 승하하자 그를 모시던 시녀와 종인들이 충절을 지키기 위해 강물에 투신한 곳이라고 하는데 아마 영화에서 매화가 단종의 서신을 읽은 뒤 자결하는 모습은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생명력을 불어넣어줬다? 캐릭터에.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준비를 잘 해오시는 배우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인물은 바로 이준혁이 연기하는 금성대군입니다. 먼저 영화에서는 경북 순흥으로 유배를 와 있던 금성대군이 중심이 되어 거사를 계획하는데요. 그렇게 순흥 부사와 함께 영남 지방의 선비, 군사들을 모아 1457년 9월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결국 관련자의 고변으로 발각되고 말았죠. 그 결과 금성대군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전해지는 한 민담의 이야기. 원래 사약을 받을 때는 죽기 전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지만 금성대군은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고 말하며 한양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단종이 있는 영월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후에 금성대군의 후손들은 관노로 전락했으나 안평대군의 자손들과는 달리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 복권 이후 지금은 전주 이씨 금성대군파로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죠. 이준혁 씨랑 프리 기간에 집중하면서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영화 리뷰와 결말 해석이 궁금하시다면 위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드무비였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 서민의 결을 하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감동과 여운이 진하게 남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뭐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